네, 일용호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드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올 셋째 주 KBL 루멘 팩트 1부 잘 보셨습니까? 이제 2부 시작을 해보겠는데 저희가 1부에서 오프닝 때 머리도 받고 그렇죠. 예. 서로 입도 때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고객님들의 요청사항은 저희들은 항상 실행을 해드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보니까 아직 좀 긴장이 되시나 봐요. 처음에 소개할 때 약간 말을 더듬으시는 거 보니까 여전히 이 시청자분들의 비난에 타격이 있으신 거 아닌가? 없습니다. 없어요? 괜찮습니다. 정말 한 톨도 없습니까? 타격? 요만큼 예. 요만큼 있어요. 예. 그러나 뭐 항상 우리는 제가 지르지 않았습니까?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셔라. 그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2부에서 지금 또 댓글이 하나 있는데 농구 기자들의 농구 실력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박지혁, 박세훈, 뭐 손대범, 최용석, 뭐 유동혁, 뭐 이동환, 뭐 정지우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농구 진짜 못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의 실력은 제가 함부로 말하기 그렇고 제 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더럽게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감독이었는데 교체했어요. 그러다 못해서. 네, 저를 결승전에서 아예 이제 벤치에 두신 예, 아마 트레이드를 요청했을 텐데 제가 이게 리그전이었다면 예, 그런 아픔이 있었죠. 소시적에는 농구를 좀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몸이 다 맛이 갔어요. 그쵸? 정길 기자가 농구를 잘했는데 양쪽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서 그래, 지금은 농구 진짜 아니 활동을 못해요. 뭐 뛰지를 못해 잘. 박지혁 기자 몸 나와가지고 못하죠. 박세훈 마찬가지죠. 예. 그 다음에 최용석 무릎 나갔죠. 개판입니다.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십자인대가 끊어졌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참 농구가 그만큼 부상과 이제 밀접한 스포츠다. 뭐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맨날 술만 먹고 몸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예. 예, 사실 농구 때문이 아니죠. 저희 그렇죠. 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루멘 팩트 2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첫 번째 소식. 자, 오리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오리온 뭐 사실 오늘 이대성 기자회견이 있었고 제가 또 다녀왔는데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이야기들 조금 이제 소프트한 이야기들이었고 좀 이제 뭐 그동안에 사실 되게 화제가 됐던 부분 있잖아요. FA 계약과 관련돼서 뭐 이대성 선수가 받았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뒷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그 이제 5억 5천 그 오리온과의 5억 5천은 원래부터 서로 얘기했던 금액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이제 아까 좀 전달을 드렸고 일부에서 이제 뭐 사실 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 중에 이제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대성 본인은 이 8억 부르는 거에 대해서 첫 협상 8억 이게 사실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걸 불렀을 때 이 여론에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을 나중에 이게 오해되고 왜곡돼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오해 왜곡은 아니죠. 그러니까 왜곡된 부분은 있는데 1차 때 8억을 불렀어요. 그건 실제로. 팩트죠. 예. 그리고 LG하고 협상할 때도 8억을 불렀었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데 그 8억을 부른 게 모든 팀들에게 동일하게 8억을 불렀습니다. 맞아요. 예. 예. 이거에 대해서 이대성은 이 팀은 뭐 예를 들어서 8억 부르고 이 팀은 예를 들어서 7억 부르면 이건 또 도리에 안 맞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생각은 그거죠. 예, 동일하게 첫 금액은 그렇게 오퍼를 이제 오퍼 베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똑같은 조건을 산다면 돈 더 많이 받으면 좋은 거니까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실 이대성 선수가 저희 1위 농구 시청자라고 합니다. 예. 요 얘기 들었어요. 잘 보고 있는데 예. 참 이게 굴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예. 조금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바로 다음날 방송으로 나가니까 네네네. 좀 약간 두려운 부분이 있었고 약간 놀라기도 했다는데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런 얘기도 다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대성 선수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 1차 때 그러니까 왜 8억을 부르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동일하게 8억을 불렀고 그래서 나는 이제 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내 가치를 확인하고 싶었던 용도였다. 이해해요, 충분히. 100% 이해해. 그럴 수 있어. 근데 조금만 더 이렇게 뭐랄까 유연하면 기본적인 시장 가치가 예를 들어서 한 7억은 안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6억 5천이나 7억 정도를 그냥 불렀으면 이런 그 오해나 왜곡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런 건덕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8억을 불렀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좀 그게 좀 답답한 거예요.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지. 지켜보는 입장에서 제3자로서.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본인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는 부분. 그 스스로 리스크를 이제 따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있었어요. 이제 오늘 이제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들려준 얘기는 이게 또 어떤 KBL FA 시장의 어떤 뭐랄까요 좀 흐름 변화랄까요? 그러니까 선수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고 자기가 요구하고 싶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 물론 자신이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이거를 알고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이대성 선수 본인은 이게 물론 되게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전적으로 이제 모든 어떤 협상이 그거에 의해서 움직인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동기부여도 분명히 본인에게는 있었다. 이렇게 좀 이제 본인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대성 선수의 그런 원칙은 저는 그 존중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쉽게 평범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길이에요. 근데 그걸 어렵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나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사실. 그렇죠. 예, 되게 힘든 길을 갔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일단 뭐 이대성 선수는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제 들려줬었고 이제 뭐 중요한 것은 이동구가 이제 선수들도 예, 아이고 저희 좀 유명해졌어요. 얼마나 욕을 먹을까. 그렇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예, 그리고 이제 오리온이 이대성 영입한 상황에서 사실은 이 백업 빅맨 자리 장재현 선수가 나갔잖아요. 예, 이 자리가 사실 좀 불안한 상황인데 원래 오리온은 송창무 영입을 추진해서 실제로 FA 미팅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송창무 선수가 SK에 남길 원해서 이게 불발이 됐고 그래서 오늘 낮 12시였던 이 영입 의향서 제출 마감 시한까지 어떤 빅맨 영입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리온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남아있는 미계약자 빅맨 중에 사실 딱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선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현재 상황상으로 이 빅맨 자리는 외국 선수들을 이제 전원 빅맨으로 계약을 해서 좀 최대한 메우든지 약간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리온은 뭐 저희 제목에도 나왔지만 그 우리 성리학자 우리 강효준 감독이 좀 이제 최근에 약간 좀 딜레마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오늘 사실 기자회견을 이대성 선수 혼자만 한 것과도 연관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리온은 어떤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강울중 감독도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뭐 그 부분에 좀 설득을 하려고 그렇게 그러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 강울중 감독님은 자기 어떤 그 얘기들이 사실은 그 LG 시절에 작전 타임 요청을 하고 그 얘기한 것들이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굉장히 짧았다.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게 이제 나에 대한 나는 이제 농구 열정적으로 이제 하려고 정말 진지하게 얘기했던 건데 근데 그게 이제 뭐 우리 뭐 성리 뒤에 뭐 영웅이 나타나라든가 왕빵을 왜 노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희화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러면서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누리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10년 전, 15년 같으면 그걸 이제 뭐 희화하고 뭐 그런 거일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강호준 감독님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다. 호감이죠, 사실. 그렇죠. 호감이다. 그리고 뭐 강호준 감독이 이제 오리온 들어올 때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 그런 부작용을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그런 호감도를 급상승시킬 수 있는 강울중 감독만의 강력한 무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울중 감독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그걸 감출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강울중 감독은 거기에 대해서 올 시즌에는 뭐 첫 시즌이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정말 난 반대. 저도 아쉬워요. 난 반대.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대성 선수가 왔으면 물론 이대성 선수가 중심이기 때문에 강울중 감독이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대성 선수가 오고 그다음에 강울중 감독이 딱 와서 이대성 선수는 정말 영문의 어떤 그 초점이 있는 그런 선수. 강울중 감독은 그렇지 않은 부분. 그렇다고 그렇죠. 이 둘을 갖다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럼요. 둘이 어떤 시너지를 낼까, 케미를 낼까,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 이러면서 어떤 그 비시즌의 농구 인기를 갖다가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만수 전준법, 그러니까 유재학 전준법, 유재학 이대성보다 훨씬 더 크다고. 왜 이걸 모르시냐고요, 오리온 여러분.
울준이 형!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진짜. 예.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 이동혁 기자 의견에 완전 120% 동의하고 혹시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네. 최근에 그 가수 B 씨가 화제가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깡. 깡으로. 네. 예. 이게 사실은 또 지난 저 주말에 꼰대 아니에요. 다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놀면만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혹시나 싶어서 연세가 조금 있으시니까 아니. 농담이고 네, 화제가 네. 됐는데 네. 그래서 이게 또 B 씨가 이거를 정면 돌파하셨습니다. 방송에 아예 나와서 나 1일 3강한다.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시무 20조 이런 것도 딱 그렇죠. 걸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급호감으로 바뀌고 B를 잘 모르던 10대 이제 또 20대 초반 분들이 굉장히 열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전까지 깡 그 뮤직비디오 안 보다가 네. 그거 하고 나서 2번 연속으로 봤어요. 그렇죠. 네. 저 1일 사실 1일 5강입니다. 예, 그런데 네. 근데 강호중 감독님 이제 B 씨처럼 정면 돌파자. 깡울준이 되자. 그렇지. 제가 너 성을 가지고 아니. 예, 깡울준 감독님. 코트의 진정한 승리학자가 되자. 그렇죠. 예. 저 진짜 이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남들은 못해서 한달인데. 그러니까 이게 예. 어쨌든 이게 캐릭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그럼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는 뭐 모든 분들이 아시는 거죠. 오리온이 최근 몇 년 동안 상대적으로 팬들의 관심을 많이 못 받는 팀이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대구에서 야반도주도 했었고 예? 예전에 김승현 사건 그 임명계약 무슨 그런 사건들이 있었었고 그래가지고 사실 오리온이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리온이 한 10년보다 조금 한 14년, 15년 전만 해도 거의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팀이었어요. 거의 어떤 팀에도 밀리지 않는 전국구 인기 구단이었다가 지금은 거의 비인기 팀 중에 하나가 됐고 그렇죠. 관중 동원과 관련해서 좀 고민이 많은 팀이 네, 됐는데 네. 이 강울준 감독님과 이대성의 조합은 이 어떤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허리케인 같은 네. 그런 조합이에요. 엄청난 지금. 네. 지금 조합이다. 네. 예, 저도 이제 강호중 감독님이 솔직히 근데 좀 이제 본인의 농구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실 거고 이런 희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상처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진짜 이동욱 기자 말대로 시대가 달라졌고 정면 돌파하시는 거 좋다. 저도 그렇죠. 감독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지난 시즌에 사실 현주혁 감독이 당나귀기 하시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거기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최적의 카드. 강력한 허리케인. 예? 난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좀 해줘요. 우리도 좀 먹고 살게. 그렇죠. 예. 네. 저희는 또 이런 이제 캐릭터가 또 잘 구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농구 인기로 이어진다면 저희는 또 충분히 또 이런 부분 많이 이야기하면서 네, 네. 팬들의 어떤 관심을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예, 같이 저희 또 프로농구 인기 같이 올리는 게 저희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사실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사실 이 프로그램 하는 목적도 사실 그거죠 뭐. 그렇죠. 예. 예.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예. 조회수가 있죠. 조회수도 이제 겸사겸사.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오리온 내부에서 생각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뭐 농담 반 이렇게 섞어서 좀 유쾌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굉장히 유쾌한 주제예요. 이거는. 그쵸, 그리고 예. 여기에 대해서 그 강호준 감독님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희화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별로 그쵸. 없어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요즘 트렌드가 그냥 웃고 즐기고 그러면서 친근감 느끼고 그러다 보면 고양체육관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두 분이래. 이대성과 강욱준 그 모습을 보고 또 사진도 한번 찍고 이런 식의 팬덤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이 기회를 잘 이용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리온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B 한번 해볼까요? 예. DB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FA 재계약도 있었고 이제 떠난 선수도 있었죠. 네. 그와 관련해서 조금 비하인드 썰을 들려드리자면 네. 뭐 한 선수씩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김현호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뭐 몇몇 팀들의 관심을 받은 건 팩트입니다. 네. 예. 근데 처음부터 생각은 DB 잔류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이 정도 활약할 수 있는 팀이 DB다. 맞아요. 네, DB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정도 활약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유동욱 기자와 제가 그동안 언급한 이런 출전 시험 관리 문제, 요거와 이제 맞닿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DB가 관리를 해주는 만큼 본인도 활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재계약을 맺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김현호 선수가 이제 매력적인 어떤 오퍼를 해오는 팀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팀들에게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저는 25분 이상 뛰면 힘들어요. 그 이상 네.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 되게 중요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DB를 떠나서 모비스로 가는 김민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김민구와 모비스 얘기를 저희가 그 전부터 했었으니까 이 이제 금액에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었고 이동훈 기자가 또 모비스가 김민구에게 2억
이제 안팎의 어떤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 정도 금액의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DB는 1억 초반대 금액을 김민국에 제시했는데 김민국가 이제 다른 팀들에게 받은 어떤 오퍼 금액을 DB에게 좀 오픈을 했다고 해요. 저 다른 팀에서는 이 정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픈을 했고 이제 이 금액을 듣고 DB 측에서 이건 현실적으로 재계약이 좀 힘들겠다. 1억이 넘어가니까. 이 정도 갭 차이는 좀 차이가. 힘들겠다.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되게 그렇죠. 기분 좋게 서로 헤어진. 그러니까 서로 뭐 좀 뭐 갈등이 있고 이런 케이스가 전혀 아닌 이별이다. 이렇게 김민구도 그 말씀드릴 수 중간에서 있습니다. 잘한 게 뭐냐면 김민구 선수 의외로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예. 그 유병훈 선수가 우리가 처음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랬는데 중반부터는 김민구 선수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6개 팀에서 오퍼가 왔다고 그럽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6개 팀이 오퍼가 왔다는 거는 뭐냐면 김민구 선수의 그 금액이 우리 예상보다 좀 더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DB가 사실은 거기도 김민구를 잡고 싶었지만 최대한 올려줄 수 있는 금액이 뭐 한 1억 한 5천? 그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1억 5천도 안 돼요 사실 1억 초반 정도였는데 거기에서 한 7, 8천 1억씩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렇기 예. 때문에 DB도 그래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 그 김민구도 사실은 이 DB에게 그거를 이제 제시해 갖다가 그 공개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DB가 어느 정도 맞춰주면 좀 협상할 의지 그리고 남을 의지가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양측 모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지금 미계약자 명단에 있는 김창모 네. 이 선수가 조금 되게 안 된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떻게 DB랑 협상이 결렬됐고 지금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나 조금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네. 그러니까 김창모는 사실은 DB가 어쨌든 재계약 시도는 했어요. 오퍼는 했어요. 근데 김창모도 김민구처럼 타구단의 제시액을 오픈했습니다. DB에게 협상 과정에서. 근데 DB보다 한 4, 5천만 원 많았어요. 그리고 DB가 김민구 때와 같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 어쩔 수 없다. 기분 좋게 이별하자. 다른 팀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래서 DB가 김창모와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정준호를 영입한 거예요. 15일까지 마감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좀 영입을 그렇죠. 했죠. 예. 그러니까 김창모와 이별하고 정준호를 급하게 영입하면서 로스터를 다 채웠습니다. 근데 김창모가 계약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오퍼를 넣었는데 그게 나중에 빠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로 빠진 거죠. 그러면서 김창모가 이제 영입 의향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그것도 못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DB도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이제 김창모가 나간 자리가 그대로 비어 있으면은 지금 이제 원소속 구단과 재협상을 할 수 있으니까 다시 뭐 얘기를 잘 해서 다시 이제 DB에서 뛸 수 있게 할 텐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꽉 찼으니까 그렇죠. 이후 정도 지금 등록이 됐어요. DB는 네네. 로스터에. 그래서 지금 김창모 선수가 되게 운이 없는 케이스에 속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이제 김창모 선수가 처음에 오퍼를 했던 팀이 어떤 팀인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루머에 KT였다는 얘기도 있다. 뭐 루머입니다, 루머.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DB 그리고 뭐 김종규 선수의 연봉 뭐 이슈도 이제 앞으로 좀 있을 것 같고요. 그쵸. 그래서 허웅 선수, 두경훈 선수 인상폭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음번 또 우리 그 방송 때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삼성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김동욱, 이관희, 장민국 이 세 명의 선수와 재계약을 했고 네. 문태영 선수와는 결별을 택했는데 네. 자 지금 팬들의 관심을 받은 것이 이관희의 계약 기간 1년이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왜 1년 계약일까? 이 부분인데 사실 이제 이후에 이관희 선수 인터뷰가 한 두어 차례 나갔죠. 어떤 명예 회복 그리고 이제 그동안 같이 했던 스태프에 대한 의리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 다시 나가서 더 명예롭게 어떤 인정을 받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관희가 이번에 삼성과의 FA 협상 과정에서 조금 사실 언론에 인터뷰로 나간 것보다는 조금 더 서운함을 느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조금 더 섭섭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관희 선수와 장민구 선수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그것과 별개로 장민구 선수는 이관희 선수와 다르게 비보상이었고 FA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몸값이 뛰었습니다. 네. 예, 3억 5천 결국에는 계약을 했죠. 근데 이관희 선수는 다른 팀의 관심을 못 받고 사실 거의 뭐 삼성과 서로 재계약을 목표로 협상을 하다 보니까 몸값이 막 뛰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서로 계속 협상만 하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장민구 선수와 이관희 선수의 연봉을 좀 넘어서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이런 상황까지 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관희 선수가 약간 반농담으로 말했던 부분이 이제 뭐 민국이가 애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렇지. 반농담으로.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얘기로 들리냐면 결국에는 나
내가 사실 에이스로 그동안 뛰어왔는데 내 연봉이 이 정도인 거는 좀 섭섭하다라는 얘기로 이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관희 선수의 실제 어떤 이런 1년 계약의 비하인드에는 이 구단과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 느낀 어떤 제시에 대한 섭섭함이 있다. 그리고 양측이 되게 길게 협상을 했던 걸로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쉽게 안 좁혀졌어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측 입장이 많이 달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관희 선수가 연봉이 3억 5천이죠. 그렇죠. 예, 3억 5천으로 계약했고. 예, 그리고 장민국도 3억 5천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관희 선수의 지금 그 FA라는 점을 감안하면 3억 5천이 살짝 좀 작기는 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이관희 선수 섭섭함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대성도 그랬는데, 모든 선수들이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FA 시장, 그러니까 FA 시장의 계약은 굉장히 유동적이다. 그 예를 들어서 저 선수는 얼마 받는데 나보다 기량이 떨어지는 저 선수는 얼마 받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받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원소득 구단 협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10개 구단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 FA 시장은 정말 운이 한 3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빅맨이 굉장히 절실해요. 빅맨이 절실한데 그냥 중급 빅맨이야. 그러면 그 선수가 막 연봉이 한 배 반, 2배를 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당연히 공급과 수요 그 법칙이 있으니까 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기량이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있고 뭐 그다음에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뭐 타 팀의 그 영입 의향이 많지가 않다. 그리고 경쟁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가치가 낮아지는 거죠. 요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선수분께서는. 그래야 될 것 같고, 저 선수 기량이 어떤데 나는 그럼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거는 진짜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말씀하신 대로 변수가 정말 많고 고려를 잘해야 됩니까? 보상이냐 비보상이냐, 선수 입장에서 내가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포지션별로 어떤 포지션이 인기가 많으냐 그 해, 그렇죠. 그리고 그 해 최대어가 누구고 나는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그래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면 또 이제 자연스럽게 인기가 따라오는 거니까 최대어가 따로 있더라도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되게 연관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 해에 어떤 팀이 샐러리 캡의 여유분이 좀 풍성한가. 그렇죠. 이것도 정말 큰 되게 연관이 중요하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장민국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볼 때는 3억 5천은 살짝 오버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삼성이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한 지방 구단에서 장민국 선수한테 사업을 제시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 어쩔 수 없이 3억 5천에 잡은 거예요. 그런 이제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센 오퍼를 하는 팀이 있으면 그 선수의 몸값이 올라간다. 뭐 근데 삼성은 장민국은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지금 사실 문태영 선수가 삼성이랑 계약이 결렬되고 미계약자 상태에서 영입의향서를 한 2-3개 팀이 제출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된 결과로는 한 팀도 오퍼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기량상으로 이렇게 많지 않은 연봉을 받으면서 뛴다면은 분명히 효율이 높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FA 시장의 대표적인 케이스 김민구잖아요. 결과적으로 초대박이 났죠. DB 입장에서. 근데 문태영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도 의향서를 못 받은 이유가, 그러니까 구단 예산에서 어떤 인식이 퍼져 있냐면 이 선수 여전히 자신이 가진 자존심을 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싸게 영입을 하더라도 이 선수는 출전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요구를 할 것이고, 대우도 또 디테일하게 다른 대우도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한다. 그리고 사실은 이 선수가 굉장히 또 심판과의 어떤 이 갈등이 조금 있는 타입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구단 입장에서 좀 안고 가는 것이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입 의향서 제출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문제죠. 잘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연봉을 요구를 할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 출전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문태영 선수는 수비력이 많이 좋지가 않고 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써가지고는 효율이 없다. 이 선수는 그 핵심 식스맨으로 한 클러치 타임에 한 5에서 10분 정도 지금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은데, 과연 그거를 문태영이 들어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젊은 선수 위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는 뭐 무난했습니다. KGC와 SK, 항상 그 FA 시장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팀. 저희는
힘들게 만났다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팀들은 FA 영입 뭐 이런 것들보다는 역시 아까도 말씀했지만 연봉 조정에서 굉장히 뜨거워질 팀들이죠. 그러니까 예. 김건우, 송창모 선수를 일단 잡았고요. 그리고 FA 시장에 역시 별다른 뭐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빅맨이 보면 김민수, 최부경, 송창무, 김우견, 김승원 맞습니다. 많죠. 근데 빅맨이 이제 부족한 팀들이 있죠. 그쵸. 그리고 SK는 지금 가드진을 한 명 정도는 보강을 할 필요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김선영 있고 이후에 최원혁, 이현석 이런 선수들이 그 상무에서 돌아오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드진이 있으면 좋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팀 같은 경우에도 빅맨을 이용한 어떤 트레이드가 잔잔한 트레이드가 있을 수 있다.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네. 싶어요. 자, SK는 여기까지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연봉 협상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 다음에 또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LG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가 사실은 KCC와 더불어 FA 시장에서 가장 큰 손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뭐 일단 최종 선수 데리고 왔고 박경상 선수도 데리고 왔지만 기대만큼의 어떤 선수는 데리고 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신임 조성훈 감독이 인터뷰 때 뭐 그렇게 큰 영입은 안 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예. 자,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최성 선수, 박경선 선수 데려온 것도 어떻게 보면 유병헌 선수 나간 거를 메우는 그렇죠. 과정 정도지 이것이 어떤 전력 보강의 의미를 가진 FA 영입이 사실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되게 이번 FA 시장에서 뜻밖의 어떤 소극적인 모습, 그렇죠? 예,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성, 장재석 선수의 몸값이 약간 올라간 부분도 있고 경쟁팀들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실제로 LG는 장재석 선수에게 한 5에서 6억 정도를 편성하고 있었고 이대성도 그 정도의 금액을 편성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이지 않았었고 조성원 감독의 생각은 그겁니다. 일단 선수들의 기량 차이는 고만고만하다. 근데 LG가 그동안 선수들 간의 어떤 그 응집력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만고만한 선수들을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면서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면 LG가 객관적 전력이 떨어진다고 뭐 얘기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 그렇게 농구를 하겠다. 1년 차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난 시즌 초반에 KCC 같은 느낌. 그리고 예전 그 무명 선수들로 정규리그 우승을 한 모비스 같은 느낌. 10인 로테이션을 다 돌리면서 잘하는 부분을 가지고 활동력 많은 그런 농구를 하는. 그래서 뭐 달려라 하니 같은 그런 농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그 네. 점프를 민중국 기자가 썼나요? 예, 그렇죠. 네, 달려라 하니 소녀 티켓. 예. 좀 유치해 그 제목은. 그래도 이런 거 해주는 게 어디예요? 예. 무한 루프 뭐 이런 거 어때요? 무한 루프, 이런 거. 무한 동력 농구. 그렇지. 예, 동력이 끊이지 않는 농구. 예. 동영이가 그러지. 동력, 무한 동력.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농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해봐야 알고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LG에 대해서 이제 그 윈나우 팀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뭐냐면 1997년 프로 출범 이후로 LG가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이거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구단이기 때문에 이 팀은 기본적으로 윈나우 그러니까 우승을 할 수 있는 전력을 만들어가야 되는 팀이거든요. 뭐 리빌딩을 막 한 3년씩 하고 그리고 우승하고 이런 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팀도 KCC와 마찬가지로 한 2, 3년 내로 승부를 봐야 되는 팀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가야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제 내피셜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고만고만한 선수들 갖다 모았고 김시래가 있고 그 다음에 캐디 라렌을 재계약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조성 감독도 굉장히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올 시즌 이대성, 장세석을 데리고 왔을 때 과연 LG가 우승할 수 있겠느냐 쉽지는 않다. 근데 그럼 팀 케미는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에 장재석을 500페이로 해서 데리고 오고 뭐 이대성을 데리고 왔을 때 LG의 어수선한 팀 케미가 갈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송교창 그리고 내후년에는 이승현, 오색은 이런 이제 들어왔을 때 팀 우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선수 자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 하나, 그렇게 두 개 하고 또 하나는 그래서 조성훈 감독이 또 3년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보통 이제 감독 계약을 하면 첫 해는 팀을 다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해에 뭔가를 본단 말이에요. 그쵸. 모든 감독들이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이번 FA 시장에서는 LG가 소극적인 모습들을 갖다 보였고 대신에 어떤 그 식스맨 롤을 정확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박경상 그리고 최승욱 이런 선수를 데리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조성호 감독이 빠른 농구를 천명을 했었고 이것은 결국에는 활동량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차원에서의 보강 그리고 뭐 FA 영입은 저도 조금 비슷한 생각인데 좀 쉬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대성, 장재석 이 두 명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 평가와 또 다르게 이 선수들이 지금 우리 팀의 로스터 상황에서 왔을 때 필요한 선수들인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LG는 사실 빅맨은 양적으로는 꽤 풍부해요. 예, 루키 박정현 선수도 있고 맞아요. 키워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재석 뭐 이제 대여라고 하지만은 굳이 꼭 필요한 선수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렇죠. 이대성 선수도 그 이제 말씀하신 시너지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L 올 셋째 주 KBL 루먼 팩트 2부 순서입니다. 뭐 항상 그 지지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으로도 계속 더욱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